기후위기는 앞으로 가깝게는 10년 혹은 좀 멀게는 한 30년 이내에 우리가 큰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합의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불가피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는 뭐 한 200~300년 동안 1.1도씨 정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보이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늘 일상적으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탄소 중립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속성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내가 실천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죠. 기후위기에 맞서는 일은 일정 정도는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탄소 설비와 기술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익숙하게 우리가 영위해왔던 그런 생활 방식,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기후변화 막는데 도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편익, 정말로 어떤 그 기회요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불하면서도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 피해 비용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오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OECD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대기오염 때문에 17,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GDP의 3.7%에 해당하는 75조 원 정도 피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이런 기후변화 피해 비용과 대기오염 피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것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여러 생명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 우리 지구 전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 금융 쪽에 어떤 그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가 가격이 더 싸고,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투자자들은 화석연료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한다면 기후 변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투자의 어떤 물꼬와 흐름을 바꿔야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뭐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또 기후변화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쪽에 오히려 더 유리하도록 우리 세금 정책을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요. 우리 그 탄소 배출의 80%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부문에서 이제 뭐 배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이제 큰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전환의 요체는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요체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누리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 혁명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력 생산에서 그 탈탄소화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료 전환입니다. 연료 전환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이제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최근에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대표적인 연료 전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이제 그 폐기물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해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과 우리가 순환 경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것을 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원료를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운송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농업입니다. 농업은 원래는 이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이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에 있어서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제 그런 농업 방식을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꿔야 되고요. 그 농약과 비료, 물을 적게 사용하는 농업으로 바꿔야 되고, 또 농업에서 사용하는 뭐 비닐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폐비닐을 다시 그 기름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축산 분뇨라든가 또 음식물 폐기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바이오가스 기반을 해서 또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농업이 물과 농약, 비료를 많이 쓰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던 데서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농업과 에너지 생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도 하지만 우리 자연 생태계는 우리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을 잘 보존하고 또 훼손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산림과 갯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산림도 많이 파괴하고 또 갯벌을 매립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복원을 해서
우리 자연이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6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7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비용과 그 인적 자원을 투자를 해서 저탄소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일을 계속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떤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성, 이것이 이제 서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에 이제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그 소비를 우리가 해 나간다면 우리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녹색 기술은 우리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구 생태계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가 있고 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녹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녹색 기술보다는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회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회색 기술이 훨씬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상용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그 만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녹색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회색 기술을 대체하는, 녹색 기술이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내연기관차를 지금 이제 전기차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께서 지구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행동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포인트를 들여서 잘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렌트카를 할 때 뭐 내연기관차를 빌릴 수도 있지만 뭐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제 빌리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포인트를 지급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영수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종이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자 영수증을 받는 분들,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 재활용도 어렵고 또 폐기물로서 굉장히 큰 그 부담을 많이 이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새로운 용기에 담겨 있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가져가서 리필하는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제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실 때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이제 가져오도록 이렇게 그 주문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지급하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뭐 더 예가 있습니다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어떤 그 방식으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들여서 경제적으로 뭔가 또 더 좋은 일에 또 그 경제적인 어떤 여유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또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쪽에 어떤 초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정말 즐겁게 실천해 나가는 어떤 뭐 시민들,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널리 알려서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